자, 정청래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대표에서 당 대표로 이 시대의 참 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총수 지금 경호원들 같이 다니고 있어요? 네. 당 대표가 되니까 항상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요. 무술 무단자 당 대표 정무실장 선수 입장 김영환 의원. 김영환 의원이 12.3 그 비상겸 내란의 밤 때 국회 정문으로 제일 먼저 뛰어나갔던, 그래서 인미애 의원 막 담론광 도와줬던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입니다. 네. 협조 바랍니다. 협조 바랍니다. 무술 무단자입니다. 네. 무단자라고 모신 이유가 오늘 두 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당대표가 어려운가 봐요. 그 얘기도 좀 듣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 온갖 일들에 치여 있을 텐데 칭찬을 좀 해드리고. 칭찬 제가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17대 3더이즘 3K즘이라고 말도 안 되는 개그 칠 때 있었어요. 3더이즘은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자는 마하트마 간디의 철학사상과 맞먹는. 4K즘도 설명할까요? 6회, 통쾌, 상쾌. 그래야 국민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윤석열은 불쾌하다. 정청래는 명쾌하다. 예. 그게 17대고 18대 때 조선일보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강용석한테 집니다. 19대 때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20대 때는 문재인 지도부의 최고위원이 됩니다. 근데 그때 고난이 많았어요. 최고위원 직무 정지 징계를 먹어요. 당직 자격정지 1년. 네. 최고위원 하는데 너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주승용 최고위원이라고 있었어요. 문재인 대표 보고 친노 패권주의라고 면전에서 막 비판하고 사퇴 운운하고 막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다가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지도 않을 거면서 공갈 치고 있네. 공갈이라고 말했다고.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는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세력이 사람들 끌고 탈당할까 봐 어떻게든 다독이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당원 자격이 1년 정지됐죠. 당직 자격 1년 했다가 나중에 6개월로 감형은 됐는데 저는 막말을 한 적이 없고 막 말을 한 적은 있어요. 그때 안철수는 혁신하라고 뭐 씨발 어떻게 혁신하라는 거야. 결국 탈당했죠. 그 탈당의 명분을 축적해가는 빌드업이었는데 어떻게든 붙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희생양이 된 거죠. 달래라고 하면 여수도 달려가고 그래서 형님 술 한잔 합시다 막 그러고. 근데 김어준 총수가 시켰어요. 허탕치고 올라왔어요. 주승용 의원은 결국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어요. 거기서 초대 원내대표하고 바른당 가고 민생당 가고 막 총선 직전에 돌아왔거든요. 더 큰 시련이 닥치지. 본인이 그 영입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했던 김종인에 의해서 컷오프. 그것도 그 직전까지 공천을 같이 의논했어. 컷오프 될 때까지 제가 측근이었죠. 근데 그때 컷오프계에서는 유명한 말입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 재물이 되겠다. 이야. 그 다음에 더 컷 유세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컷오프 된 사람들이 모여서 탈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친박 연대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컷오프 된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선거 유세를 도우며 전국을 돌았던 전무후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더 컷 유세단 낙천했지만 눈물만을 흘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손해와 정청래와 함께 마포구의 참일꾼. 아유, 네. 자, 이렇게 알고 보면 훌륭한 사람이었네요. 네. 앞으로도 그런 유세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컷오프 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경선을 통과한 사람들 선거 유세를 돌아다니면서 선거 이겼죠.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나, 자기들이 180석 한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한석을 이겼어요. 그 한석을 이기면서 결국은 대선 승리가 쭉 이어지는 건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본인은 백수가 되어서 책을 씁니다. 국회의원 사용법. 그걸로 강연하고 방송하고, 한 번 국회의원하고 4년 쉬고, 한 번 국회의원하고 4년 쉬고. 17, 19, 21 홀수 담당 국회의원에서 지금 처음으로 재선했습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퐁당퐁당한 게 계속 국회의원 한 것보다 대중과 계속 가까이 있으면서 대중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칭찬할게요. 제가 긴 세월 동안 정청래 대표를 보면서 이 무수한 장점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아니지, 무수한 단점을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장점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거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서 보지 않는 한. 정청래 대표한테는 단심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의리하고 좀 다른데, 문재인 대표 때도 이재명 대표 때도 다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자기가 나의 대표로 인정한 사람들 위해서는 혼신을 다해서 충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거는 되게 드문 일이에요. 정치인은 다 자기 예산이 있거든요. 이걸 하면 내가 이게 될 거야.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챙기고, 다 계산이 있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한테는 그 계산을 넘어서는 이 단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의 대표. 그러면 이 사람의 운명과 나의 운명은 같이 가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때, 나중에는 이제 총선 과정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컷오프 죄다 됐고, 아니면 탈당했던 의원들, 그 의원들이 대거 당에 남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연일 언론에 나가서 이재명이 있는 한 정권 교체 안 된다고 인터뷰 막 할 때, 그때인데, 근데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단 말이야. 충격이었지. 당이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날 밤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원내 지도부 총사퇴를 하게 만들거든요. 원래 원내대표는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한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원내대표는. 근데 박강원 원내대표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사퇴하시오. 나는 안 합니다. 내가 여태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긴 말이에요, 이게. 정치인이 사퇴 결단을 요구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나도 사퇴할 테니까 당신도 사퇴하시오. 근데 박강원 대표 사퇴하시오. 나는 사퇴 안 합니다. 그날 밤에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안 했잖아요. 다음 날은 사퇴 안 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수습이 안 돼요. 대혼란에 빠져들 수 있었는데 그날 밤 사퇴를 이끌어내요. 그리고 나서 나흘 만에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까지 일사불란하게 한치의 흐트름 없이 수습했던 그때 그 행동이 저는 정청래 개인 정치사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동과 결단이 그런 단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심은 아무한테나 없는 거다. 네, 정치는 많이 봤거든요. 박수! 배가 부르실 테니까. 김어준 총수 2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사람을 눈물 나게 하는 그때 그 순간을 못 넘어갔으면 이재명 대통령 탄생 안 했어요. 그 사태를 일으킨 쪽에서 당을 휩쓸고 갔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확 끌어내버렸어. 어떻게? 사퇴하시오. 나는 안 해요. 원래 당대표 되고 나면 여기서 욕먹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이 가고 나면 다음 권력 구조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새로운 이합 집산도 꿈꿀 수 있고, 무수한 그림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무슨 소리야. 너희들 꺼져. 설사 이재명이 감옥에 가더라도 감옥 안에서 임명장 받게 만들 거야. 이거는 대단한 단심이에요. 오 대목에서 김어준 총수 말을 보충하자면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실제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때 또 윤석열 치하야. 면회 담당을 누구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옥중 결제하시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천장에 이재명 당대표 직인이 찍힐 것이다. 안 사고 버틴 분들 드디어 특가 떴네요. 제 등허리 광명 찾아준 제품인데요. 머근한 허리 쫙 스트레칭 해주고 뒤틀린 골반도 사르르 풀어주는 슬룸 허리 마사지기 드디어 가까이서 당대표를 받고 아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했을 텐데 막상 해보니까 뭐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일단 국회의원 배지를 뗐습니다. 그리고 태극기와 더불어민주당 배지를 달았는데요. 이제 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보다는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 가고 싶은 곳 자유롭게 많이 다니는 편인데 당대표 되니까 제일 불편한 것은 아니되옵니다라는 얘기를 아니네요입니다. 그러니까 일정도 공식 회의에서 정해서 여기만 가십시오. 그리고 이런 멘트를 하십시오. 제가 원래 인사말을 적어준 걸 읽는 스타일이 아닌데 인사말을 대표 비서실 메시지팀에서 다 적어서 줍니다. 그게 적응하기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일정도 제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섭외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제가 안 가고 싶은데 꼭 가야 되는 자리도 많고 당선되고 나서 뉴스공장 한 번 나오고 오늘 다스베이다 나오는 건데요. 우리 비서진들은 굉장히 못 나가게 했어요. 그렇죠. 비서실에서 이렇게 다스베이다 한 번 나가면 온갖 언론들 유튜브에서 들볶인다는 거예요. 또 속마음도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정청래 당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언론 인터뷰하면서 내 자랑할 때가 아니다. 김어준 총수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못 나가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우리는 매달리지 않거든요. 대표 비서실하고 이제 상의를 했더니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 들어가지고 하도 만류해가지고 나왔어요. 너무 많이 만류를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또 정치인으로서 보람도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보람을 느끼는지는 김어준 총수가 물어보면 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되면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뉴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어요.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이 이제 통과되고 그 순간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하나 썼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당대표 된 지 2달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저한테 조언을 하던데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봤을 때 상대편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하는 것은 분열 아니겠냐. 그래서 곳곳에서 아마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를 이간질하는 그런 공격이 앞으로 계속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잘 견뎌줬으면 좋겠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른 방법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최고죠. 살살살살 긁으면 되거든요. 아를 으처럼 바꾼 다음에 기사 몇 개 내고 살살살 긁으면 안 헤어질 결심을 매일 합니다.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성명서 냈잖아요. 저는 미리 알았어요. 그럴수록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검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고 징계를 합니까? 아니면 잘 달래서 수사 끝날 때까지 같이 갑니까? 이런 딜레마가 실제로 있는 거죠. 항상 있죠.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결정?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은 노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잘 알아서 해주세요. 하여튼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도 안 나올 생각이고 파기환송 해명도 안 할 생각이고 지기현 판사한테도 끝까지 내란 재판 맡길 생각인 것 같거든요. 제가 당대표실 옆에 복도에 노상훈 수첩을 일부러 전시를 해놨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망각의 강을 건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겠다. 비상계엄이 성공해서 노상훈 수첩들이 됐다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그렇게 됐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을 바랬던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1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감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라도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먹고도 지루성 두피염 안 없어지면 100만 원 제가 드릴게요. 그만큼 원리적으로 두피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피지선 없애는 특허 성분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작용 원례를 보면 사실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은 피지랑 염증이거든요. 이 둘만 잡으면 두피염은 자동으로 사라져요. 근데 피지 없애려고 피지 억제제 먹고 염증 없애려고 스테로이드 먹고 그 독한 약으로 왜 몸을 망치시나요? 또 효과도 일시적이라 끊으면 계속 재발해요. 근데 이 특허 성분은 다릅니다. 피지와 염증을 만들어내는 피지선을 아예 줄여버리는 조합이에요. 그 비밀은 판토텐산, 징크, 나이아신. 이 세 가지가 정확한 비율로 들어가면 그래서 사법부를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이거죠. 합법적인 권한은 다 행사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를 상대로도. 네. 이건 최근의 일인데 그 진정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에도 3,000명 불교 신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활용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하셨는데 당대표가 되니까 매일매일 사건 사고의 연속입니다. 이번 사건도 제가 곧바로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고 조사 중에 있어요. 조사를 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에 이제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또는 뭐 대선에 개입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 신천지도 지난 대선 경선 때 그랬다는 의혹도 있었고 그런데 민주당 대선 경선을 되돌아보면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경선 마지막 서울 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그때까지 받았던 표의 평균치에 근거한 예상치보다 대략 한 10만 표 정도 더 받았다 할 정도의 결과치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에도 그런 역선택을 위한 특정 종교 가입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참에 민주당도 당원들 동의를 구해서 특검이 확보한 명단하고 비교한다든가. 예를 들면 호남에서 갑자기 권리당원들이 엄청 들어왔다. 근데 보통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을 앞두고는 이제 있는 현상인데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열심히 이제 당원 모집해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범죄에 벗어났다거나 이런 특이한 상황이 저한테 보고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든가 혹은 뭐
전당원 투표가 필요하다든가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누가 내기는 냈어요. 법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긍정적 검토.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사법개혁이 남았잖아요. 사법개혁 분야 또한 검찰개혁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추석 이후 머지않은 시간 안에 추석 이후.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개혁 자체 여론조사 해봐도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가짜 조작 정보를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 당정대가 가장 자주 만나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의논하고 토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끌고 갈 게 있고 당이 이 제안하고 할 역할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 이런 기사 있잖아요. 그거는 영어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bsolutely never. Absolutely.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사 나오면 두 분이 통화합니까 혹시? 구체적인 통신 수단은 말씀드릴 수 없고 아주 자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로 갈라놓으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나 저나 그걸 모르겠습니까? 네, 꿈 깨시기 바랍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합이 잘 맞으십니까 요새?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제가 수석 최고위원이었고요. 사무부총장이었어요. 그때도 너무 호흡이 잘 맞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개인 관계도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곧바로 정상화 됐지 않습니까? 500만 명의 당원이 있고요. 권리당원도 뭐 백수십만이 되고요. 또 당직자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고 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너무 많잖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책임은 당대표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선 끝나고 박찬대 의원하고는 회포 풀으셨어요? 이걸 공개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일주일 후에 일요일 날 둘이 만나서 한 서너 시간 동안 회포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 우리 둘도 그 누가 갈라놓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안 헤어질 결심을 했다. 사선을 같이 넘고 진짜 죽을 고비 넘기고 동고동락하고 하다 보면 그때 3년 기간 동안 맺었던 정, 끝없이 나누었던 대화, 작은 파열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네. 일정과 아젠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언론 보도도 많이 있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 조명을 받고 있는 부분이 당내 개혁이에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 시대를 만들겠다. 대의원 가중표를 없애겠다. 그래서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 하는 이 당내 개혁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이것도 끝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원에게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당원 콘서트, 당원 대상 포상, 그것도 12월 14일 날 할 예정입니다. 당원 포상은 뭡니까?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했다 하는 분들에게 시상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이게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KBS, MBC 연기대상 시상식 하는 것처럼 부문별로 정해가지고 당원 대상, 그랑프리, 최우수상, 우수상, 공로상, 특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럼? 제가 원래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이런 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탁현민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연말이라서 다 예약이 끝났대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 관련한 계획도 있으세요? 있죠. 이겨야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정말 긴 시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당 지지율 이게 제일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컷오프가 되면 단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경선을 좀 일찍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경선의 기회를 갖고 공천을 받은 분들을 도와요. 억울한 컷오프 그 희생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 자격 없는 사람이 또 나오면 어떡하냐. 그것은 그 전 단계로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범법자라든가 걸러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예비 후보인데 별다른 설명도 없이 컷오프를 내버려요. 자격은 된다고 해놓고 그리고 자격심사하고 올 때 또 돈도 받아요. 자격시험 후에는 누구든 경선까지는 갈 수 있도록. 당신이 예비후보 자격이 된다라고 판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경선은 다 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전보다는 경선 과정이 좀 일찍 시작하고 길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개혁 작업은 쉬지 않고 하겠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거든요. 자전거 페달 안 밟으면 자전거가 쓰러지잖아요. 난 여기까지 개혁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됐지 이게 아니라 내일 눈을 뜨면 또 내일의 개혁 과제가 있고 한 달 후가 되면 또 한 달 후에 개혁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한 축은 시장에 가보면 기분이 좀 좋은 것이 마포구 제 망원시장을 가잖아요. 시장 상인들이 진짜 얼굴이 밝아졌어요. 내란 스트레스가 없어진 것도 한 요인이겠지만 그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이 나가니까요. 매출이 30%가 늘었대요. 주가가 막 뛰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도 주가가 3,200으로 뛰었어요. 김원준 총수 PBR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요새 공부하고 있어요. 주식 아가방이라고. 네. PBR이라고 순자산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는 0.8이었어요. 그러니까 100원의 주식이 80원 평가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1.0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1.13이 됐어요. 어제 한국거래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이사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주식 5천 갑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해요. 대표님, PBR 2.0 되면 주식 5천 갑니다. OECD 평균이 현재 3.4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식이 5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경제도 신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만으로 주식이 뛰는 것은 K민주주의의 위대함,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 그래서 실제로 경제 지표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고 있다. 한 손엔 개혁의 깃발 들고 한 손엔 민생 깃발 들고 간다면 능히 지방선거를 이기지 않겠나. 지난주 강남구의 최고급 비즈니스 파티에서 모든 사장님들이 이 셔츠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사장님 주변은 근데 대표님 원래 주식 안 하시잖아. 전 주식이 밥입니다. ETF 좀 할 생각인데요. 이제 대표가 되니까 예전에 없던 습관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네이버에 정청래 쳐보고 어떤 기사가 났나. 잘 때 정청래 쳐보고. 지금은 그건 포기를 했고요. 대신 주가 지수 이렇게 쳐봅니다. 이재명 계속 검색합니다.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지? 오늘 행사는 어디 가셨지? 그리고 예전에는 뉴스공장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을 시간이 없어요. 브리핑까지는 듣습니다. 아침 7시 항상 출근하면서 7시 반에 듣고 그 다음에는 자면서 들어요. 뉴스공장을 딱 틀어놓고 하면 너무 잠이 잘 와요. 내용은 모른다. 잠들기가 들어놓고 그냥 자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지금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 성공이잖아요. 내란 특검에서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조사받고 있잖아요. 유지가 확정이 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피할 길이 저는 없다. 당대표가 그 말을 왜 하냐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합진보당은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작은 것으로 해산이 됐고 국회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잃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지방선거 이겨야 되고 총선 이겨야 되고 다음 대선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어서 개혁도 하고 국가도 발전시키고 기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승리,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과정에서 혹시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략 전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제가 김어준 총수한테는 몇 년 전부터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시켜주면 정말 잘할 사람이다. 진짜 대통령 하기에 최적화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타운홀 미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국무회의를 그냥 생중계한다는 것. 모든 사안을 파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일머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은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항상 갖고 따뜻한 눈으로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무실장이거든요. 네. 김양원 의원 잠깐 오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볼 때마다 김영환 의원에게 실력자 왔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경제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근데 본인의 경제 사정은 안 좋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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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안녕. Goodbye and see you.